안녕하십니까. 임승현 컨설턴트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자기소개서 2번 문항의 의도와 소재 선정, 그리고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2번은 어떤 걸 의미를 하냐? 먼저 문항을 같이 살펴볼 건데요. 자, 학교 공동체에 기여한 교내 활동을 본인의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재 선정 관련해서 자, 소재 선정 범위는 당연히 고등학교 3년 동안의 활동 중에서 그 중에서도 생활기록부에 적힌 활동을 선택해 주셔야 할 겁니다. 특히 자기소개서 2번 문항 같은 경우에 학교 공동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대학의 인재상 중에 사회공헌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번 문항 맨 마지막에 본인의 특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본인의 특성은 이제 학생의 인성에 대해서 서술해 달라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개정 전에 이 해당 문항에서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본인의 특성도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중에 본인이 어필하고 싶은 역량을 강조해 달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소개서 2번 문항, 평가자는 2번 문항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어떤 면을 보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어떤 거를 이제 평가하는 건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대학생활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공동체 활동이라는 이제 단체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체 활동, 우리 실제 학생분들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교과별 수업 시간에 조별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동아리 활동, 아니면 단체 생활하는 기숙사, 이제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해당 활동들을 소재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실 필요가 있고, 평가자는 궁극적으로 자, 우리 학생이 대학에 입학해서 단체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할 예정인데 단체 활동 속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 그러한 간접 경험 아니면 직접 경험의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문항의 평가자의 의도는 뭐냐? 대학에 올라와서 단체 활동이 굉장히 많은데 단체 활동 속에서 문제사항이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거를 물어보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는 아주 친절하게 이거와 관련된 소재를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자, 특히 평가 항목상으로 인성을 중점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1, 2, 3번으로 지금 압축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문항에서도 전공적 합성에 대한 부분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평가 항목을 볼 때 소재는 당연히 단체 활동과 관련된 소재를 선택하는 게 좋다라고 보여지고, 여러 가지 소재 중에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만한 소재, 첫 번째는 전공 관련 주제의 수행평가, 특히 교과 시간에 진행되는 조별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두 번째 본인이 동아리 활동, 뭐 자율 동아리나 아니면 정규 동아리에서 기장이라든지 부기장 활동을 맡아서 진행한 것이 있으면 이것도 소재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 학급이나 학교 차원에서의 직책 활동 역시 이러한 단체 활동을 어필할 수 있는 소재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학급 정부회장이라든지 정교회장이라든지 학상의 활동들을 자기소개서 2번 소재로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문항의 의도와 소재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문항의 의도는 뭐다? 단체 활동 속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소재 선정을 할 때 직책 활동이라든지 동아리 활동 아니면 교과 시간에 했던 수행평가, 조별 활동으로 진행된 이런 수행평가를 소재로 활용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서론, 본론, 결론 각각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각각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서론 작성입니다. 자, 서론에는 크게 세 가지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핵심 역량, 두 번째는 활동 계기, 세 번째는 본인의 역할입니다. 자, 이게 각각 어떤 걸 의미하냐라는 부분은 뒤에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선 서론 작성입니다. 자, 서론 작성하기 전에 이제 케이스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소제목을 종종 작성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소재를 선택하기 전에 아까 제가 단체 활동 속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에 대한 거를 평가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글을 쓰기 전에 이 글의 핵심 단어, 키워드를 선택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이번 문항에서 제일 핵심 역량으로 뽑을 수 있는 키워드들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의사소통, 두 번째는 리더십, 세 번째는 협동의식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핵심 역량을 작성을 했으면 이제 서론에 소제목을 작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소제목을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첫 번째는 이제 활동명 적기, 그리고 두 번째는 키워드, 아까 이제 이 글의 핵심 단어라고 볼 수 있는 키워드를 하나 선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본인 이제 학급 회장 활동, 경청의 중요성, 체화, 뭐 이런 식으로 글이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소제목을 하나 정도 적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핵심 역량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그 뒤에 이어서 활동 계기와 본인의 역할을 이제 적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활동 계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면 무엇을 하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작성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본인의 역할, 저는 해당 활동에서 무슨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줄 정도 작성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거는 각기 다른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생의 2번 문항 이제 서론 파트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 인문 관련 책을 공유하기 위해 동아리를 조직했습니다. 자, 1번 문화를 알기 위해 캠프에 참가했습니다. 진로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위해 퀴즈 마케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게 뭘까요? 활동 계기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 무엇을 하였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활동 계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그리고 뒤에는 저는 행복 부분을 발제하였습니다. 저는 모모에 관한 수업과 발표의 준비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기장으로서 기획안을 제작하여 동아리를 이끌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본인 역할, 저는 해당 활동에서 무슨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동 계기와 뭐 간단한 활동 설명, 본인의 역할을 포함해서 약 3줄 정도 작성을 하며 글자 수로는 120자에서 150자 정도를 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서론 부분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아까 앞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서론 어떻게 작성해야 된다? 핵심 역량, 소제목 형태로 쓰고 자, 본인의 활동 계기, 무엇을 하기에 무엇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역할, 저는 해당 활동에서 무슨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120자에서 150자 정도 간단하게 서론을 구성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본론 작성입니다. 크게 세 가지를 작성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문제 발생, 두 번째는 원인 분석, 세 번째는 대안 제시입니다. 본론에 적어야 할 첫 번째는 바로 문제 상황입니다. 자, 문제 사항으로 나올 수 있는 고등학교 생활 속에서의 상황은 크게 4가지 정도입니다. 자, 첫 번째는 개인별 역량 차이. 자, 학생들 간에 개인별 역량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누구는 먼저 하고 누구는 먼저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규칙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학생들 간에 규칙을 지키는 사람도 있고 지키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이런 식으로 문제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자, 학생 참여 미비. 자, 학생의 적극성에 따라서 누구는 열심히 하고 누구는 열심히 하지 않는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사항 중에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는 바로 의견 충돌입니다. 팀원들 간에 의견이 충돌을 하는 사례가 가장 문제사항으로 가장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사항은 한 줄에서 2줄 정도 아주 간략하게 적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문제사항이 발생을 했으면 그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원인 분석의 주체는 누구다? 제3자다? 선생님이다? 아니다. 바로 본인입니다. 자, 근데 이 모든 원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대화 부족에서 비롯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원인 분석이고요. 근데 다양한 사례들이 나올 수 있겠죠? 뭐 규칙 및 규정이 정돈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 아니면 개인 성향과 역량에 맞춘 역할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 아니면 본인이 동아리 아니면 그 조직의 리더인데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상대방의 의견을 듣지 않고 운영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 아니면 비효율적인 활동 진행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원인을 분석해서 한 줄에서 두 줄 정도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본론에 들어가야 되는 세 번째는 바로 문제 해결 과정입니다. 자, 문제 해결 과정. 자, 문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원인 분석을 했으면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그러면 이 문제 해결에 대한 과정을 정확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문제 해결의 시작점, 친구에게 대화를 제안합니다. 자, 1대1일 때는 대화라는 표현이 적절할 수 있겠지만, 자, 우리는 지금 소재를 단체 활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은 토론과 토의라는 단어를 누구에게? 본인이 친구들에게 아니면 동아리 부원들에게 제안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 토론 토의 과정에서 본인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러한 모습은 상대방이 어떤 의견을 이야기했는지에 대해서 한 줄에서 두 줄 정도 적어준다면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두 번째를 쓰고, 자, 세 번째는 문제 상황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그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제시를 해야 되는데, 대안 제시는 누가 해야 될까요? 선생님이 해야 될까요? 아니면 친구? 아니면 제3자? 아닙니다. 본인이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문장을 구성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자. 자, 본인이 문제 상황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는데, 자, 그게 무조건 다 맞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동의를 구하는 절차, 뭐 다수결의 원칙이라든지 아니면 친구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 줄 정도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의 문장 구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해결 과정 1번, 2번, 3번, 4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각각 한 문장씩 각 들어가게 되면 이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작성이 가능할 것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본인이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게 바로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대안 제시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냐라고 봤을 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단체 활동 속에서는. 자, 첫 번째는 다수결의 원칙에 기반한 의사결정. 자, 투표를 한다든지 이런 걸 본인이 제안해 볼 수 있고요. 아니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투표로 결정이 됐지만 소수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피드백 과정도 본인이 제안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은 구성원의 능력과 성향에 맞춘 역할을 분담하고 계획하는 것을 본인이 직접 제안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대안 제시의 유형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해당 예시는 자기소개서 2번의 본론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자, 지금 1번 보시게 되면 1학년 때 공연을 준비하면서 모두가 너무 열정적이어서 의견 수렴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문제사항이 발생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2번 보시게 되면, 자, 학급 반장이 되어 어떻게 하면 모두가 만족하는 공연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자, 문제사항이 왜 발생했는지 고민하고 이제 원인을 분석한 거죠. 소외되는 이연 없이 모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해줘야 불만이 없이 연습에 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를 발견했고, 자, 따라서 성급하게 연습에 몰입하는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모두가 참여한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중점을 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게시판을 만들었다 라는 식으로 대안을 이제 본인이 제안을 해서 진행하는 형태로 지금 본론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본론을 작성할 때 유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그거는 문제사항 작성 시 첫 번째는 남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쓰지 말자. 자, 문제사항 같은 경우에 본인이 잘못일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의 원인으로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로 인해서 문제사항이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문제사항을 원인 제공자가 상대방인 경우에는 간략하게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상대방이 잘못의 원인인 경우에 길게 글을 쓴다면 평가자 입장에서는 상대방 남 탓을 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써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되게 원인 제공자를 본인으로 설정하는 게 보는 사람이나 글 쓰는 입장에서 굉장히 편할 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 이유는 그러니까 본인이 단체 활동 속에서 문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리더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리더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문제사항의 원인 제공자가 본인으로 설정하는 게 평가자나 쓰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기소개서 2번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평가자가 원하는 의식, 주제는 과연 무엇인가? 바로 리더십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건데, 자, 우리가 생각하는 리더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 충분히 할 수 있죠. 자, 근데 실수를 했지만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반성을 하고 이거를 행동적으로 개선을 하고 그리고 생각하는 거에서 개선하는 모습을 줬을 때 리더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되고, 리더에게 필요한 거는 또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자, 의사소통 능력은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 번째는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능력, 즉 공감하는 능력, 이런 능력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본인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결단력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리더는 의사소통 능력도 필요하지만 규칙을 준수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적재적소의 인재를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기획력과 능력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자기소개서 2번을 통해서 평가자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주제는 뭐냐? 바로 동반 성장입니다. 리더는 본인이 잘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자, 본인이 희생해서 우리 팀원들, 동료들, 사회적 약자,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자기소개서 2번 문항의 핵심이다 라는 거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결론에 무엇을 작성해야 되냐? 바로 핵심 역량입니다. 자, 아까 자기소개서 2번 같은 경우에 단체 활동 속에서 문제사항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의사소통, 리더십, 협동의식이 핵심 역량이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고, 자, 그렇기 때문에 느낀 점에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대화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였습니다.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결론 파트에 본인이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 역량을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로 두 가지 구조가 서론과 결론에 본인이 강조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소개서 1번의 소제목 형태로 핵심 역량에 대해서 어필을 했고, 다시 한번 결론에 다시 한번 두 가지 구조로 다시 한번 핵심 역량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서론과 결론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둘 다 똑같은 핵심 역량을 이야기하는데 구성상의 차이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자, 우선 서론의 소제목으로 들어가는 거는 핵심 역량이 키워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서론에 썼던 키워드를 본인이 실제로 정의를 내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문장 형태로 풀어 쓰는 거죠. 정의 내리는 게 뭐냐?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그 키워드의 의미를 본인의 언어로 풀어 쓰는 게 바로 핵심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학급 회장 활동, 리더십의 중요성, 체학. 그러면 여기서 키워드는 뭔가요? 바로 리더십이죠. 그러면 결론에는 리더십을 어떻게 돼야 할까요? 바로 본인의 언어로 리더십을 정의를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리더십은 팀원 모두 동반 성장할 수 있게끔 희생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핵심 역량에 대해서 본인이 정의를 내리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2번 문항에 특히 갈등 관리 능력을 강조하는 유형의 자기소개서 2번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자, 서론에 소제목 형태로 핵심 역량 쓰고 활동 계기와 본인의 역할을 이야기해 주고요. 자, 본론 파트에서는 문제 발생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원인 왜 생겼는지 설명해 주고 문제 해결 능력, 아까 말씀드린 이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여러 가지 문장들을 구성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는 다시 한번 본인이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 역량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글을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짧지만 자기소개서 2번 문항에 대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봤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과정에서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나 뭐 소재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첨삭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저희 영잘국 풀친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상세히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